핏줄도 아닌 것이 무슨 염치로 재산을 넘봐 썩 꺼지거라. 눈먼 시아버지를 10년간 모신 며느리가 누명을 쓰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서럽게 대문을 나서던 그때 7살 꼬마가 소매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지요. 저 사람들이 나눠 갖는 문서를 당장 불태우세요. 미친 소리 말거라. 내가 무슨 수로. 그러나 아이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이끌더니 식은 아궁이 잿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쳤죠. 그 재 속에서 그을린 보따리가 나오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왜 하얗게 질렸는지 그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안동부 외곽마을 방울 소리가 짤랑거리며 새벽 안개를 가르는 가운데 하얀 소복 차림의 연인은 맨발로 뾰족한 돌밭을 디디며 최대감의 상여를 비틀비틀 따라갔습니다. 찢어질 듯한 발바닥의 아림에도 그녀는 아픔조차 잊은 듯 넋 나간 얼굴로 흔들리는 상여만 응시했지요. 그때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다가오더니 거친 손길로 연희의 어깨를 펑 밀쳐버렸는데 덤불로 고꾸라진 연희의 무릎에 생채기가 났으나 윤씨는 쓰러진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상여 맨 앞자리로 걸어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여 쿵쿵 흙덮는 소리와 함께 하관 의식이 끝나기 무섭게 순호비, 단경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고 품에서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가 짤그랑 요란한 안방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두 손으로 공손히 지켜들더니 윤씨 손에 덥석 쥐어주었지요. 그 광경을 등진 채 연희는 갓덮은 시아버지 무덤가에 바짝 엎드려 거친 흙더미를 쓸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는데 찢어지는 곡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윙윙 메아리 쳤으며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클바닥을 툭툭 검게 적셨습니다. 해질녘 장례를 마치고 최대감 댁으로 돌아오자마자 윤씨는 안방 상석에 턱하니 주저앉아 불호령을 내렸고 마당에는 집신 끄는 소리가 슥슥 분주하게 울리더니 덜덜 떠는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도열했지요. 단경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헛기침을 큼큼 내뱉더니 당장 곳간 문을 열고 쌀가마니 수가 몇 섬인지 낱낱이 세어보고 하라며 떽떽거렸습니다. 대돌 아래 서 있던 며느리를 발견한 윤씨는 삿대질을 해대며 당장 방을 비우고 쥐가 들끓는 헛간으로 꺼지라고 벼락같이 호통을 쳤고 연희는 쿵 소리가 나도록 클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벼댔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버님의 사무제까지만 안방 문지방을 지키게 해주셔요. 그녀의 귓가에는 생전 최대감이 당부하던 쉰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부엌 아궁이의 재는 집안에 옮기니 절대 남이 치우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관리하거라. 하지만 단경이 품에서 두꺼운 장부를 끄집어내더니 엎드린 연희의 코앞에 퍽 소리가 나도록 매정하게 내던져 버렸는데 펄럭이며 부딪힌 장부 탓에 뿌연 흙먼지가 훅 일어났고 연희는 눈을 질끈 감으며 기침을 쿨럭거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며 스르륵 펼쳐진 장부에는 붉은 붓질이 어지럽게 가득한 약재 지출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윤씨는 곰방대로 장부 쪽을 탁탁 치며 연희가 시아버지 약값을 빼돌렸다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몰아세웠습니다. 내 인연 감히 아비의 약값을 빼돌리다니 천하의 몹쓸 년이로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연희는 억울함에 격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장부 위 붉게 덧칠된 낯선 글씨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희가 그 낯선 글씨에서 채 눈을 떼기도 전에 단경이 장부를 획 낚아채더니 하인 2명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전연의 양팔을 뒤로 꺾어 당장 묶어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하인들이 쿵쾅거리며 마루를 박차고 달려들어
연희의 가녀린 어깨를 무자비하게 꺾어 비틀었고 거친 동아줄로 칭칭 감아 옴짝달싹 못하게 포박해 버렸지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연희를 향해 하인들은 억센 소나기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으며 흙바닥을 질질 끌고 가 마당 한가운데에 깔린 차가운 멍석 위로 퍽 소리가 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얼어붙은 멍석에 무릎이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안방 툇마루에 선 윤씨 부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미리 매수해 둔 가짜 약재상 최서방을 마당으로 불러내어 거짓 증언을 시켰습니다. 비굴하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가온 최서방은 조잡하게 먹물이 번진 가짜 영수증 뭉치를 꺼내 들더니 추위와 공포에 덜덜 떠는 연희의 뺨 언저리에 대고 팔랑팔랑 흔들어대며 징그럽게 웃어댔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연희는 포박된 몸을 비틀어 거친 멍석 위를 기어가더니 최서방의 흙 묻은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언제 내 놈에게 그런 돈을 주었단 말이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그러나 곁에 서 있던 단경이 독사처럼 다가와 굽 높은 갓신으로 연희의 픽 가신 손등을 매섭게 짓밟아 거칠게 떼어내고는 최서방의 손에 쥐어져 있던 가짜 영수증 뭉치를 휙 낚아채어 자신의 비단 저고리 품속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곰방대로 마루 기둥을 탁탁 내리치며 섯을 퍼렇게 호령했지요. 시아비의 재산을 탐낸 천한 며느리년의 겉옷을 당장 벗겨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앙칼진 불호령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곁눈질을 하던 하녀 셋이 우르르 뛰어내려왔고 클바닥에서 바동거리는 연희의 어깨를 억척스럽게 짓누른 채 추위를 막기 위해 껴입고 있던 두툼한 방한복의 저고리 고름을 찌지직 소리가 나게 잡아당겨 벗겨냈습니다. 순식간에 얇은 속적삼 차림이 된 연희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와 모멸감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파르르 떨고 있을 때 단경이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오칠 목함을 들고 나오더니 멍석 위로 사정없이 팽개치고는 굽 높은 갓신으로 들여밟아 부수었습니다. 낡은 목함이 쩍쩍 갈라지며 바지직 소리와 함께 부서진 나무 파편들이 사방팔방 튀어 올랐고 연희는 뒤로 묶인 팔을 바둥거리며 그 조각이라도 가슴에 품으려 차가운 흙바닥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뻗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턱끝이 파편에 닿기도 전에 헛간에서 달려나온 장대한 마당쇠가 연희의 앙상한 어깨를 우악스럽게 움켜잡더니 바닥에서 쑥 들어 올려 소슬대문 밖 꽁꽁 얼어붙은 눈밭을 향해 짐짝처럼 밀어내 버렸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속수무책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희가 미처 고개를 들기도 전에 단경이 부엌에서 가져온 소금, 바구니를 쥐고 재수 없는 애군을 쫓아낸다며 연희의 등 뒤로 굵은 소금을 쏴 뿌려댔고 이내 삐걱거리는 육중한 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닫힌 육중한 대문 밖에서 연희는 얇은 속적삼만 걸친 채 눈밭에 몸을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등 위로 후드득 떨어진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상처난 살갗을 파고드는 쓰라림에 연희는 바들바들 떨며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뼛속까지 얼어붙는 삭풍이 뺨을 때리고 처마 끝 고드름이 쨍그랑 떨어지는데도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맨발로 꽁꽁 얼어붙은 흙길을 디디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저작거리 쪽으로 향하는 굽은 길목마다 연희의 찢어진 발바닥에서 아린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골목에 하얗게 흩어졌지요.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과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악착같이 걷던 연희는 저작거리 모퉁이에 이르러 다리에 훅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푹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난전 앞 얼음장 같은 바닥에 쓰러진 연희는
잿빛 하늘만 올려다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집신을 끌며 지나가던 행인들은 눈보라 속에서 적삼만 입고 쓰러진 연희를 피하며 뒷걸음질 쳤으며 웅성거리는 수군거림만이 귓가를 맴돌았지요. 쯧쯧 미친 여종인가 본데 재수 없게 실이 얽히지 말고 어서 비켜가스. 누군가 혀를 끌끌 차며 쟁걸음으로 자리를 피했고 구경꾼들 역시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릴 뿐 아무도 쓰러진 연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져 핏기 없는 눈꺼풀이 무겁게 다치고 있을 무렵 누더기를 겹겹이 걸친 7살 남짓한 꼬마 도다미가 다다닥 달려와 연희의 꽁꽁 언 얼굴 위로 소복하게 쌓인 눈을 거친 두 손으로 급히 털어냈습니다. 도다미는 헉헉거리며 다급한 숨을 몰아쉬더니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천 조각을 꺼내 펼쳤는데 거기에는 닷새 전 연희가 헛간 뒤에서 몰래 쥐어주었던 누룽지 반 조각이 소중하게 들어있었지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연희의 입가에 딱딱하게 굳은 누룽지를 조심스레 가져다 댄 도다미는 물기가 어린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연희 누이 어서 눈 좀 떠보셔요. 익숙한 아이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뜬 연희는 몽롱한 시야 속에서 아른거리는 도담에 때 묻은 얼굴을 알아보고는 왈칵 아이의 앙상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아이의 마른 등을 감싸준 연희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도담의 누더기 옷깃을 짙게 적셨고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나와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지요.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연희의 체온을 느끼던 도다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빠져나오더니 흙먼지가 묻은 작은 손으로 연희의 해진 속적삼 소매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입술을 꾹 깨물고는 안동고을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인 최 대감 댁 방향으로 연희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며 앞장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도담의 손에 이끌려 걷던 연희의 해진 집신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끌리는 소리만 적막한 골목에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반들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을 기와집 골목이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싸늘한 바람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도다미는 헉헉거리는 연희의 숨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최대감 댁의 굳게 닫힌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대문 앞에는 쇠덩이 문고리가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었고 그 육중한 그림자가 체구를 덮치자 연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저고리 앞섭을 꽉 움켜쥐었지요. 순간 굳게 닫힌 대문에 좁게 벌어진 틈새 사이로 안마당에서부터 왁자지껄하게 터져 나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스멀스멀 새어 나왔습니다. 경박한 웃음소리와 낄낄거리는 교태 섞인 목소리가 뒤섞여 높은 담장을 넘어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대문 밖 흙바닥에 서성이던 연희의 귓바퀴까지 고스란히 꽂혀 들어왔지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문 틈새로 살며시 눈을 가져다 댄 연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장례를 치른 지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안마당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자리 잡은 윤씨 부인과 그녀의 수족 단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 하인들의 눈치 따위는 살피지 않는다는 듯 몸을 흔들어대며 서로의 어깨를 치고 있었는데 그 뼛속까지 시린 웃음소리에 연희는 솜털이 쭈뼛서고 무릎이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들바들 떠는 연희와는 달리 도다미는 씩씩거리며 다짜고짜 담벼락 아래 굴러다니던 어른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연희가 말릴 틈조차 없이
도다미는 까치발을 한껏 치켜들고는 굳게 걸려있던 대문 안쪽에 두꺼운 나무 빗장을 향해 돌멩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묵직한 참나무 빗장이 반으로 쩍 갈라지며 툭 하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도다미는 두 손으로 대문짝을 거칠게 밀어붙여 소슬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삐그덕하는 기괴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문짝이 밀려나며 안마당에 풍경이 훤히 드러나자 방금 전까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안채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뚝 끊기며 싸늘한 정적이 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열린 대문 사이로 드러난 대청마루의 광경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힌 참상이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최고급 비단집에서나 구경할 법한 형형색색의 명주와 비단 두루마리들이 사람 키 높이만큼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곁으로는 뚜껑이 열린 커다란 궤장마다 금은 보화가 폭포수처럼 넘쳐 흘러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요.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황금 두꺼비와 영롱한 진주 목걸이들이 마루판 위를 굴러다니는 꼴을 본 연희는 자신과 도다미가 며칠 밤낮을 굶주린 배를 안고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던 운막의 처참한 광경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저도 모르게 옷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먼 재물들 한가운데인 대청마루 정중앙에는 윤씨 부인이 화려한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앞에는 커다란 돌벼루가 놓여 있었고, 붉게 물든 입술을 실룩거리며 시커먼 먹을 벅벅 갈아대는 소리가 스윽스윽하며 고요해진 앞마당을 기분 나쁘게 울렸습니다. 무릎 위에는 최대감의 고유한 수결이 위조된 가짜 상속 문서가 펼쳐져 있었으며, 당장이라도 뭉툭한 엄지손가락에 먹물을 듬뿍 묻혀 문서 끝자락에 지장을 쾅 찍어버릴 채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곁에 서 있던 단경은 한술 더 떠서 안동 일대의 비옥한 논밭이 빼곡히 적힌 땅 문서 3장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쏟아지는 햇빛에 문서를 비춰보며 탐욕스러운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습니다. 얇은 한지 위로 비치는 먹글씨를 훑어보며 마치 온 세상 재물을 다 거머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단경의 가증스러운 자태에 열린 대문 밖에서 이 촌극을 지켜보던 연희는 턱이 파르르 떨려오고 손톱이 살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마루 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음모와 번쩍이는 금은 보화의 위압감에 짓눌린 연희는 두 눈동자가 흔들리며 숨이 턱턱 막혀왔고, 자신도 모르게 주춤하며 뒤로 한 발짝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낡은 집신이 쓸리며 사사삭 하는 소리가 나고 가녀린 어깨가 안쓰럽게 움츠러들며 바닥으로 풀썩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지요. 이빨을 가득 깨물며 마루를 노려보던 도다미가 획 몸을 돌리더니 뒷걸음질을 치려는 연희의 등 뒤로 쏜살같이 다가가 양손으로 얇은 허리춤을 잇는 힘껏 꽉 움켜쥐고는 마당 쪽을 향해 억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조그만 소나귀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강인한 완력에 떠밀린 연희는 비틀거리며 높은 대문 문지방을 넘어 넓은 앞마당 한가운데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도다미는 연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두 발을 단단한 흙바닥에 굳건하게 디뎠습니다. 그 굳센 기세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든 도다미는 낡은 집신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청마루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고,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연희를 등 뒤로 감싼 채 오른팔을 번쩍 들어 거침없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적막한 앞마당을 찢어밟기듯 울려 퍼졌지요. 가짜 문서들을
당장 불태우세요. 도다미의 당돌한 한마디에 넓은 마당을 채우던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마루 위에서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먹을 사각사각 갈고 있던 윤 씨는 벼루 위를 맴돌던 손길을 뚝 멈추고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검은 먹물이 묻은 고운 비단 소매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윤 씨의 날카로운 눈매가 가늘어지며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선 도다미를 비스듬히 곁눈질했지요. 감히 천한 핏덩이가 양반집 대청마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치는 꼴을 목도한 윤 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흥하고 뀌었으며 붉은 입술을 비틀며 섬뜩한 비웃음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곁에서 문서를 살피고 있던 시아주번이 단경은 발칙한 고함에 이성을 잃고 핏발선 눈을 부라렸고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바득바득 갈아대더니 집신도 제대로 꿰차지 않은 채 마당으로 쿵 하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뛰어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는 바닥을 지식이며 성난 멧돼지처럼 저벅저벅 다가오는 위협적인 발소리에 연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단경은 순식간에 도다미의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커다란 손으로 낡은 무명 옷깃을 붙잡고는 그 조그만 몸뚱이를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도다미는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결코 눈을 피하지 않고 단경의 흉악한 얼굴을 노려보았지만 곁에 있던 연희는 넋이 나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단경의 굵직한 팔뚝에 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거친 손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옷소매를 쥐어뜯으며 매달린 연희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처절한 애원이 마당을 찢어지게 울렸지요. 제발 아이를 놓아주셔요. 아직 핏덩이 같은 어린 것이니 부디 한 번만 살려주셔요. 단경이 귀찮은 파리를 쫓듯 팔을 거칠게 흔들어대자 연희의 몸이 크게 휘청이며 흙바닥에 무릎이 쓸려 쓰라린 상처가 생겼고 바로 그 순간 허공에 매달려 숨을 헐떡이던 도다미의 두 눈동자에 번쩍이는 섬광이 스쳤습니다. 이빨을 가득 깨문 도다미가 단단히 뭉친 작은 주먹으로 단경의 굵은 손등을 벼락같이 내리치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등이 강타당했고 고통에 찬 단경이 헉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소나귀를 쫙 펴고 말았지요. 억센 소나귀에서 풀려난 도다미는 공중에서 가볍게 몸을 한 바퀴 비틀더니 두 발로 흙바닥을 딛고 탁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등을 부여잡고 뒷걸음질을 치던 단경은 조그만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이한 힘에 당황하여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중심을 잃고 허둥거렸습니다. 커다란 체구가 앞뒤로 휘청이며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었지만 흙바닥에 미끄러진 집신 탓에 버티지 못했고 결국 우당탕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벌렁 나자빠져 흙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엉덩방아를 찧은 몰골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으며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수치심에 단경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터질 듯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참상을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던 윤 씨는 다 큰 사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나뒹구는 꼴을 보자 분통이 터져 들고 있던 먹을 벼루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시커먼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고운 비단 치맛자락을 더럽히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로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저 미친 것들을 당장 포박하여 어두운 광에 가두어라. 윤 씨의 앙칼진 호령이 안채를 쩌렁쩌렁 울리자 행랑채와 곳간 주변에서 눈치를 보며 서성거리던 덩치 큰 하인들이 일제히 몽둥이와 거친 삼밧줄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들이 집신으로 흙바닥을 사각사각 긁어대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내는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사방에서 몰려든 10여 명의 장정들은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 겹겹이 진을 쳤으며 이내 험악한 기세로 도담과 연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며 촘촘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사방에서 옥죄어 오던 10여 명의 사내들 중 맨 앞에 선 덩치가 굵직한 물풀의 나무 몽둥이를 허공에서 붕소리가 나게 휘둘렀습니다. 두툼한 몽둥이가 도담의 머리를 향해 매섭게 떨어지려는 찰나 도담은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마당 흙바닥에 닿을 듯 납작하게 낮추더니 사내들이 벌리고 선 다리 사이 비좁은 틈으로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쌔게 몸을 굴렸지요. 등 뒤에서 허탕을 친 몽둥이가 바닥을 때리며 쿵 소리와 함께 누런 흙먼지가 솟구치는 틈을 타 재빨리 몸을 일으킨 도담은 공포에 질려 돌부처처럼 굳어있던 연희의 가녀린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서 도망가요. 누이.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거센 악력에 이끌려 집신이 훌렁 벗겨질 뻔한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흙투성이가 된 비단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어두컴컴한 부엌 쪽으로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엉켜 우당탕탕 엎어지던 하인들이 흙먼지를 털며 일어나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죽으림을 다해 뛴 두 사람은 이미 쩍 벌려진 부엌 문턱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지요. 퀴퀴한 곰팡내와 뼈끝을 시리게 하는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부엌 안으로 몸을 던진 도담은 연희를 깊숙한 안쪽으로 밀어넣자마자 잽싸게 돌아서서 두꺼운 소나무 문짝을 양손으로 짚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쾅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마자 도담은 헐떡이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문 옆 흙벽에 세워져 있던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참나무 빗장을 번쩍 들어 올려 쇠로 쳐진 낡은 걸쇠 홈에 덜컹 소리가 나게 끼워 넣으며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빗장이 채 걸리기도 무섭게 밖에서는 부엌 문을 산산조각 낼 듯 쾅쾅거리는 굉음이 터져 나왔고 낡은 나무 문짝이 심하게 요동치며 천장의 굵은 석가래에서 묵은 흙먼지가 비 오듯 떨어져 내렸지요. 이놈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전연 놈들을 끌어내라. 밖에서 뿜어내는 거친 욕설과 고함이 좁은 부엌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무언가 문짝을 긁어대는 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는 파열음이 쉴 새 없이 토해졌지만 도담은 턱을 파르르 떨며 이를 악물뿐 끔찍한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위협적인 굉음을 차갑게 등진 도담의 시선이 향한 곳은 부엌 가장 깊숙한 구석에 웅크리듯 자리한 거대한 무쇠 가마솥과 그 아래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무튀튀한 진흙 아궁이었습니다. 음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넓은 아궁이 아가리를 발견한 도담은 바닥에 뒹구는 쇠 부직갱이와 둥근 옹기 조각을 툭툭 걷어차며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린 도담은 거친 배적삼의 양소매를 단단히 걷어붙이고는 숫덩이와 허연, 재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새까만 아궁이 속으로 주저함 없이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사각사각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도담의 억센 양손이 잿더미를 맹렬하게 파헤치기 시작했고 바닥에 굳어있던 숫덩이들이 부서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생채기가 나도록 아궁이 바닥을 박박 긁어대는 도담의 뒷모습을 보며 밖에서 들리는 굉음에 부들부들 떨던 연희는
이 낯선 아궁이 앞에서 시아버지가 유독 이곳만은 남의 손을 타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던 일이 문득 떠올랐지요. 그 은밀했던 목소리를 떠올린 연희는 저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 속에 시아버지가 남긴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는 치맛자락이 까만 수채 더러워지는 것조차 잊은 채 도담의 곁으로 다가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연희 역시 가녀린 두 손을 차가운 잿더미 속으로 쑥 밀어 넣었고 날카로운 옹기 조각에 손끝이 긁혀 따끔한 통증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담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미친 듯이 흙과 재를 파헤쳤습니다. 두 사람의 다급한 손짓이 깊은 아궁이 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마다 오랫동안 묵어있던 미세한 잿가루와 매캐한 먼지가 훅훅 솟구쳐 올랐지요. 숨통을 조여오는 독한 먼지구름 탓에 캑캑거리면서도 두 사람은 파헤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 이내 좁고 어두운 부엌 구석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뿌연 먼지와 까만 잿가루로 가득 채워져 두 사람의 형체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먼지 속에서 바닥을 긁어내던 도담의 거친 손끝에 순간 바스라지는 숯덩이와는 다른 뻣뻣한 가죽의 촉감이 툭 하고 걸렸습니다. 도담이 숨을 들이켜며 멈칫하더니 이내 두 눈을 번뜩이며 끈적한 재를 양손으로 쳐냈고 어두운 아궁이 속에서 묵직한 덩어리를 꽉 움켜쥐고는 끈차하는 신음과 함께 밖으로 쑥 끄집어냈지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자 가라앉던 잿가루가 다시 훅 솟구쳐 올랐으며 새까만 재로 뒤덮인 덩어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도담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궁이 밖으로 꺼내진 검은 덩어리를 본 연희는 짧은 비명을 삼키고는 곧바로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명주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덩어리 위로 사정없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두꺼운 잿가루가 하얀 치마폭에 새까맣게 엉겨붙었지만 손바닥이 쓰라릴 정도로 거칠게 벅벅 닦아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쌓여있던 그름이 흩어져 내렸지요. 연희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찌든 때를 벗겨내자 잿빛 구름이 거치듯 감춰져 있던 갈색빛의 낡은 보따리가 서서히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기름종이와 질긴 무명천으로 동여맨 보따리의 한가운데에는 절대 열어보지 못하도록 작정한 듯 붉고 단단한 밀랍이 녹아내려 마치 쇳덩이처럼 굳게 봉인되어 있었지요. 정적 속에 얼어붙어 있던 도담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컴컴한 붓두막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식칼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내디뎠고 덜그럭 소리를 내며 차가운 칼자루를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다시 보따리 앞을 향해 쿵쿵거리며 다가온 도담은 이를 악문 채 칼의 끝을 단단한 밀랍 덩어리 틈새로 사정없이 푹 찔러 넣었으며 핏대가 튀어나올 정도로 온몸의 기운을 실어 아래로 강하게 내리그었지요. 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름종이가 찢어지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으며 도담이 몇 번이고 칼날을 비틀자 마침내 붉은 봉인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튕겨나갔고 조여있던 무명천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밀랍이 끊어지고 보따리의 입구가 열리자 연희는 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두 손을 뻗어 무명천의 매듭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름종이마저 바스락거리며 완전히 벗겨지자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장지 한 장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종이 한가운데에는 관아에서 정식 발급했음을 증명하는 선명한 붉은색 관인 직인이 꽝 찍혀 있었지요. 종이 귀퉁이에 또렷하게 적힌 재산 상속 명문이라는 먹물 글씨를 확인한 연희는 숨을 헉하고 들이켜며
두 눈을 부릅뜨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떨리는 손끝이 문서를 집어들어 올리며 종이가 스르륵 넘어가는 소리를 내자 그 아래 보따리 깊숙한 바닥에는 닳고 다른 상아, 빛깔의 나무 토막 위로 최대감의 호패가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표지가 해진 두껍고 낡은 일기장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요. 가죽으로 덧대어진 일기장의 모서리는 수백 번 넘겨본 듯 둥글게 달아 있었으며 그 위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짙은 채취와 한이 그대로 배어 있는 듯하여 두 사람은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바들바들 떨리는 양손으로 누렇게 바랜 문서를 넓게 펼쳐들었고 희미한 등잔불에 의지의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먹물 글씨들을 한자 한자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최 대감이 자신의 모든 전답과 가옥을 하나뿐인 며느리 연희에게 온전히 물려준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적혀 있었으며 사악한 윤씨 부인과 단경이 들이밀며 행세해 온 문서와는 글씨체부터 도장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다른 진짜배기였지요. 시어머니가 철석같이 주장하던 유언이 조작된 거짓말이었음이 눈앞에 붉은 직인과 결연한 필체로 증명되는 순간 연희는 턱이 떨리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고 문서 위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억눌린 오열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연희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문서를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이는 사이 도담은 번개처럼 재빠른 손놀림으로 호패 옆에 놓여있던 일기장을 덥석 움켜쥐고 거칠게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가죽 표지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하고 퀴퀴한 곰팡 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담은 투박한 손가락으로 일기장의 끝자락을 꽉 쥐었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힘차게 거표지를 단번에 젖혔지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일기장의 첫 장이 펄럭이며 열렸고 오랜 세월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최 대감의 은밀하고 처절한 기록이 세상 밖으로 먹물 자국을 드러내며 도담의 시선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한지 위로 빼곡하게 적힌 먹물 글씨들은 뜨거운 불길에 그을려 군데군데 흉하게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최 대감 특유의 꼿꼿하고 힘찬 필체만큼은 모진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견뎌낸 듯 또렷하게 살아 숨쉬며 두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도담은 거칠어진 숨을 깊게 몰아쉬며 핏발선 커다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바쁘게 굴려 일기장의 글귀를 단숨에 눈으로 빠르게 훑어 내리기 시작했는데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마른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의 찬 공기를 가르고 스산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짙은 미간에는 밭고랑처럼 깊은 주름이 겹겹이 패어갔지요. 퀴퀴한 곰팡내와 매캐한 제 냄새가 코끝을 지독하게 찌르는 척박한 와중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면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으며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담에 굵고 마디진 손가락이 일기장의 중간쯤에 이르러 멈칫하더니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윤씨와 단경의 은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 위를 꾹꾹 누르며 천천히 짚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 대감이 앞을 보지 못하는 척장님 행세를 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죽여 들어야만 했던 두 모녀의 탐욕스럽고 뱀처럼 교활한 계략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노인의 식사에 조금씩 독초를 섞어 기력을 서서히 쇠하게 만들자는 끔찍한 모의부터 재산을 온전히 가로채기 위해 관아의 아전들을 돈으로 매수하자는 치밀한 계략까지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 섞인 대화들이 날선 비수처럼 도담의 가슴을 갈기갈기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중 도담의 손끝이 일기장 뒤쪽 한 대목에 이르러 우뚝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지요. 올해로 벌써 새해째, 흐릿하던 눈앞이 조금씩 맑아지더니 이제는 뜰의 감나무 이파리 하나까지 또렷이 보이는구나. 허나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저 아긴디펜던스한 자들의 감시가 더욱 매서워질 것이니 차라리 눈먼 채로 있는 것이 이 늙은 몸을 지키는 유일한 방편이라 여겨 굳게 입을 다물기로 하였다. 먹물이 유독 진하게 눌러쓰인 그 대목을 확인한 도담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고 참혹한 글귀를 읽어 내려갈수록 도담의 소나귀에는 일기장 가죽 표지가 찢어질 정도로 강한 힘이 잔뜩 들어갔으며 솟구치는 울분을 참지 못해 그의 어깨마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확인한 도담은 퍽 소리가 나도록 일기장을 거칠게 덮어버렸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희의 젖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힌 사람의 시선 사이로는 얼음장같이 차갑고도 무거운 정막만이 숨 막히게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굵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다가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굳어버린 도담의 낯선 표정을 마주하고는 헉하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마시며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두 손에는 최대감의 결연한 필체와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상속 문서가 들려 있었는데 도담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그 문서를 쥔 손끝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무잎처럼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목구멍까지 꽉 차오른 수많은 질문들이 명치 끝에서 단단히 엉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끄끄거리는 비참한 흐느낌으로 변해버렸으며 그녀는 당장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도담의 다음 행동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숨 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도담이 한쪽 무릎을 굽히고 다가와 연희의 창백한 얼굴 곁으로 바짝 몸을 기울였고 훅 끼쳐오는 그의 짙은 땀,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에 연희는 무의식적으로 좁은 어깨를 잔뜩 움츠였습니다. 도담은 주변의 공기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 듯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연희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은밀하게 입을 열었지요. 할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실은 눈이 보이셨어요. 그 짧고 강렬한 한마디는 벼락처럼 연희의 고막을 세차게 때렸고 그 말이 내포한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에 그녀의 머릿속은 순간 새하얗게 탈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헉하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마시며 핏기가 완전히 가신 하얀 얼굴로 헐떡거렸고 뼈대에서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듯 두 다리가 맥없이 풀리며 차가운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낡고해진 무명치마가 거친 흙바닥에 쓸리며 스스슥 하는 스산한 소리를 냈고 그녀의 주저앉은 몸집 밑으로 뽀얀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어지럽게 흩어졌지요. 덜덜 떨리던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간 상속 문서는 흙바닥 위로 무기력하게 나풀거리며 떨어졌으며 연희는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 채 입을 반쯤 벌리고는 꺽꺽거리는 마른 기침만을 고통스럽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찢고 나올 듯 쿵쾅거리는 커다란 박동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맴돌았고 윤씨 모녀의 잔혹한 악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홀로 철저히 침묵해야만 했던 할아버지의 고독하고 끔찍한 시간이 뇌리를 스치자 그녀의 눈시울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물방울이 봇물 터지듯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쿵 하는 엄청난 굉음이 지진이 난 듯 울려 퍼지며 부엌의 낡고 두꺼운 나무 문짝이 안쪽으로 흉하게 휘어졌고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묵은 거미줄과 시커먼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윤 씨의 도끼 어린 호통 소리에 맞춰 장골의 건장한 하인들이 성인 산의 허벅지만 한 굵기의 커다란 통나무를 양쪽에서 어깨에 둘러매고는 구령을 붙이며 굳게 닫힌 부엌문을 향해 돌진해 거칠게 내리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우렁찬 기압 소리와 함께 통나무의 뭉툭한 끝이 쾅쾅 문짝을 강타할 때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근 쇳대가 찌그러지며 쇠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낡은 경첩의 녹슨 못들이 하나둘씩 튕겨나가며 돌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부엌 안은 순식간에 두꺼운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사방으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으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도담은 넋을 잃고 주저앉은 연이 앞을 듬직하게 가로막고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언제든 뛰쳐나갈 듯 부서져 가는 문을 향해 날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거대한 통나무가 문을 무자비하게 강타하는 순간 빠지직하는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문짝의 한가운데가 세로로 길게 쪼개지며 어른 손바닥만 한 틈이 쩍 하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뽀얗게 일어난 흙먼지가 그 틈새로 매섭게 소용돌이치며 밀려 들어오는 가운데 거칠게 쪼개져 부서진 문틈 사이로 횃불의 붉은 일렁임과 함께 마당쇠의 서슬 퍼런 눈빛이 곤줄인 들개처럼 번뜩이며 부엌 안을 서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저 갈라진 틈새로 살기를 번뜩이던 마당쇠가 한 번 더 통나무를 거세게 내지르자 남은 낡은 문짝마저 쩍쩍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나무 조각들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며 차가운 돌바닥을 나뒹굴었고 뜯겨나간 문틀 사이로 매캐한 흙먼지가 쏟아져 들어오며 연희와 도담의 숨을 턱 막히게 했지요. 먼지바람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치켜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윤씨 부인과 그 뒤를 바짝 따르는 단경이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윤씨 부인의 도끼 어린 눈초리가 엉망이 된 바닥과 굳어버린 연희를 매섭게 훑어내리는 동안 횃불에서 튀어오르는 불똥이 시커먼 돌바닥에 떨어지며 타닥타닥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스산한 불빛 아래에서 단경의 매서운 시선이 바닥에 웅크린 연희의 가슴팍으로 날카롭게 꽂혀들었는데 연희가 본능적으로 끌어안고 있던 검게 그을린 보따리와 불에 탄 문서의 흔적이 단경의 눈에 적나라하게 들어오고 말았지요. 단경의 미간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포착한 도담은 직감적으로 저들에게 증좌를 빼앗기기 전에 얼른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등 뒤로 감추고 있던 낡은 일기장을 연희의 떨리는 손에 다급하게 쥐어주었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거친 숨을 헐떡이던 연희는 묵직한 가죽 덮개의 촉감이 손끝에 닿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는 가쁜 숨을 토해내며 누렇게 바랜 종이장을 낚아채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냉기 도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한 연희는 횃불의 일렁임에 의지하여 떨리는 손끝으로 구겨진 페이지들을 정신없이 파헤쳤는데 이마 위로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엉겨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귀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살피기 시작했지요. 펄럭이며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파열음처럼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연희의 초조한 시선이 어느 한 페이지에 멈춰섰고 그곳에는 단경이 늦은 밤 시아버지의 탕약 사발에 몰래 맹물을 섞어 약효를 묽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목격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연희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배신감이 소용돌이치며 차가운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희는 헉하는 숨을 억누르며 다음 장을 거칠게 넘겼는데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단경의 끔찍한 짓거리를 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막내 며느리인 연희에게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우려 치밀한 덫을 놓았다는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양 냄새가 옅어진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들이마시며 며느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는 시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필적을 확인한 연희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거친 숨을 삼켜낸 연희는 이 낡은 일기장이야말로 자신을 올가맨 거미줄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임을 직감하고는 양팔로 일기장과 보따리를 가슴 깊숙이 꽉 끌어안으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몸을 한껏 웅크렸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찌그러진 솥단지를 때리듯 부엌간을 울리며 정적을 깨뜨리자 도담이 연희의 어깨를 거칠게 뒤흔들며 당장 그것들을 치마폭이나 아궁이, 잿더미 속에라도 숨겨버리라고 다급하게 귓속말을 쏟아냈습니다. 도담의 투박한 작은 손이 연희의 굽은 등짝을 툭툭 치며 재촉했지만 이미 사방은 횃불을 치켜든 덩치 큰 하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쥐구멍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희의 굳어버린 손가락은 일기장을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아 도담은 애가 타서 아래 십수를 꾹 깨물었지요. 흙먼지가 가라앉은 부엌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윤씨 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모란꽃 부채를 쫙 소리가 나게 펼치며 도끼가 잔뜩 서린 눈으로 바닥에 웅크린 연희를 굽어보고는 경멸에 찬 코웃음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하고 더러운 것들이 감히 안방 깊숙이 숨겨둔 귀한 물건들을 함부로 훔쳐내어 이 냄새나는 부엌 구석에 기어들어 와 쥐새끼처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더냐? 윤씨 부인의 쇳소리가 부엌에 그을린 석가래를 찌르듯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단경은 시어머니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비열한 미소를 띠며 연희의 품에 있는 물건들을 당장 빼앗으라며 턱짓을 해 하인들을 부추겼습니다. 윤씨 부인의 불호령과 단경의 눈짓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횃불을 들고 으르렁거리던 하인 3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연희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도담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는 짐짝을 던지듯 차가운 바닥으로 세게 패대기 쳤지요. 안 돼, 건드리지 마라. 연희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 사이 다른 거구의 하인이 주저앉아 벌벌 떠는 연희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는 억센 힘으로 비틀어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희가 품은 문서와 일기장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두 발을 버둥거렸지만 하인들은 자비 없이 연희의 어깨를 짓누르고 바닥에 무릎을 질질 끌게 만들며 거칠게 문 밖으로 잡아 끌기 시작했지요. 입가에 상처가 난 채로 흙바닥을 나뒹굴던 도담 역시 하인들의 억센 소나귀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려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갔고 박살난 문틀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며 횃불의 붉은 불길을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로 팽개쳐진 연희의 무릎이 쿵 소리를 내며 돌부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쓰라린 상처가 배어나왔지만 연희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가슴팍에 품은 그을린 보따리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요. 하지만 도끼가 바짝 오른 단경이
앙칼진 발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연희의 낡은 무명 저고리 섭을 우악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찌익 하고 천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단경의 소나귀의 보따리와 서책들이 한꺼번에 들려 올라갔으며 연희는 두 손을 뻗었지만 뒤통수를 짓누르는 거구의 하인 때문에 흙먼지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선 단경은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매듭이 반쯤 타버린 보따리를 신경질적으로 마구 풀어헤쳤습니다. 툭 하고 낡은 서책 몇 권이 떨어지는 가운데 단경의 시선이 곱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에 꽂혔고 바쁘게 움직이던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칫했지요. 횃불의 불길이 일렁이는 속에서 조심스레 종이를 펼쳐든 단경의 눈동자가 터질 듯 벌어졌으며 종이 한가운데 선명하게 찍혀있는 관아의 붉은 직인을 확인한 얼굴은 순식간에 하얀 밀랍처럼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문서를 꽉 쥔 채 단경은 헉하는 헛바람을 들이켰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이 내려앉은 마당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낌새를 단박에 눈치챈 윤씨 부인이 미간의 주름을 깊게 파며 다가오더니 굳어버린 단경의 손에서 휙 소리가 나도록 문서를 매섭게 낚아채어 눈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먹물 글귀를 훑어내려가던 윤씨의 눈시울이 점차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그토록 찾아 없애려 혈안이 되어 있던 진짜 상속 문서였고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증표가 나타나자 윤씨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으며 문서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억센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마찰음이 윤씨의 탁한 숨소리와 뒤섞여 흉흉한 밤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들의 팔뚝에 짓눌려 엎드려 있던 꼬마 도담이 고개를 획 치켜들고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두 사람을 향해 혓바닥을 쑥 내밀며 조롱했습니다. 흙바닥에 고개를 돌려 침을 되뱉어낸 도담은 매서운 눈빛으로 윤씨와 단경을 쏘아보았지요. 가짜 문서를 만든 비열한 도둑들. 어두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도담의 당돌한 외침에 횃불을 들고 서 있던 하인들마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였고 도담은 포박을 풀어버리려는 듯 거칠게 몸부림을 치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쇳소리를 토해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윤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목덜미까지 푸른 핏대가 솟아올랐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턱을 치켜들며 오만함을 발동한 윤씨는 집신 쉬는 발을 쿵쿵 구르며 고요한 밤하늘이 갈라지라 표독스러운 악다구니를 퍼부었지요. 어딜 미천한 것들이 감히 주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능멸하려 드느냐. 귀를 찌르는 호통과 함께 윤씨는 손에 쥔 진짜 상속 문서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슴섭 깊숙이 밀어넣고는 대신 도담이 뒤집어 씌운 조롱의 분을 이기지 못해 발밑에 있던 흙덩이를 걷어차며 씩씩거렸습니다. 어머니의 경노한 모습에 순간 움찔했던 단경은 이내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더니 날카롭게 찢어지는 목소리로 빽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 저거 보셔요. 이 발칙하고 앙큼한 년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관아의 직인까지 똑같이 베껴 위조의 증거를 만들었나이다. 단경은 어떻게든 손에 든 문서를 가짜로 몰아가기 위해 두 눈을 번뜩이며 악을 썼으며 그녀의 새된 목소리가 마당 한편의 감나무 가지들을 뒤흔들며 밤하늘 위로 흩어졌습니다. 단경의 도끼 어린 말에 이성을 되찾은 윤씨는 입가에 소름 끼치는 비열한 미소를 띠고는 뾰족한 손가락을 들어 바닥에 엎드린 연희의 코앞을 매섭게 가리켰습니다.
당장 이 역겨운 위조 문서와 저 발칙한 년을 관하로 끌고 가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감히 양반의 재산을 탐내고 나라의 문서를 위조한 죄를 엄히 물어 다스릴 것이니라. 윤 씨의 입술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선언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잔인무도한 폭언의 연인은 심장이 낭떠러지로 내려앉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헐떡이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윤 씨의 피도 눈물도 없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로 물러서서 눈치를 보던 하인들이 굵은 삼주를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무자비한 손길이 연희의 두 팔을 억지로 꺾어 올리자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까칠하고 두꺼운 밧줄이 연희의 가녀린 손목을 파고들며 피부를 긁어내었고 하인들은 자비도 없이 거친 매듭을 꽉 조여 묶고는 짐승을 다루듯 연희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바닥에 속절없이 쓸리는 집신 소리와 연희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횃불이 타들어가는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처절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윤 씨는 앞장서서 가슴섭에 찔러 넣은 진짜 상속 문서를 거친 손길로 꾹 눌러 확인하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성큼성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단경 역시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어머니의 뒤를 바짝 쫓아 삐걱거리는 소슬대문을 당당하게 나섰고 횃불이 일렁일 때마다 윤 씨의 탐욕스러운 입가에 번진 비릿한 미소가 밤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얼려버렸지요. 그 뒤를 따르는 어린 도담의 조그만 손목마저 무자비한 포승줄에 묶인 채 딱딱한 흙바닥에 구르며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누이, 아파요, 아파요. 도담에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살을 에이는 밤바람을 가르고 처절하게 퍼져나갔지만 연희는 밧줄이 파고들어 살갗이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감싸 안으려 흙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발버둥 칠 뿐이었습니다. 거친 집신이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찢어져도 윤 씨와 단경은 안동 고을 관아를 향해 무자비한 젠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하인들 역시 그 뒤를 바짝 따르며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지요. 깊은 밤의 무거운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과 사방을 붉게 물들이는 횃불 불길에 화들짝 놀란 안동 읍내 사람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흙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저고리만 대충 걸치고 뛰어나온 아낙네들과 곰방대를 꽉 쥔 채 눈을 비비는 노인들이 좁은 골목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밧줄에 묶인 채 흙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연희와 도담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수군거림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저게 최대감댁 며느리 아니여? 도대체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길래 저리 개끌리듯 간단 말인가. 구경꾼들의 혀차는 소리가 어두운 거리마다 웅성웅성 메아리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지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그 소리를 들은 단경이 갑자기 걷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획 돌아서더니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도끼가 뚝뚝 떨어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시오. 겉으로는 조신한 척하던 이 발칙한 계집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서를 감히 가짜로 꾸며내어 우리 가문의 피 같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돌리려 한 천하의 몹쓸 폐륜하란 말이오. 단경의 앙칼진 외침이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며 귀청을 때리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떡 벌렸고 곧이어 연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까지 생겨나 거리는 일순간 광기 어린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기와지붕이 묵직한 위압감을 뿜어내는 안동관아 앞마당에 도착하자 윤 씨는 망설임도 없이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달려가 관아 대문 옆에 매달린 커다란 북채를 덥석 거머쥐고는 미친 듯이 국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짐승의 포효같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북소리가 굳게 잠든 관아의 새벽을 깨우며 사방으로 거칠게 울려 퍼지자 윤 씨는 북채를 내던지고 차가운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땅을 치며 목이 터져라 통곡을 쏟아내었지요. 삿도 날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을 감지 못하겠나이다. 시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재산을 훔치려 한 저 독부의 죄를 낱낱이 밝혀 주시옵소서. 윤 씨의 악에 바친 절규가 관아의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동원 마당 안까지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요란하고 끔찍한 소동의 관아 안쪽에서 찰그랑 호패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높이 치켜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와 윤 씨 일행과 바닥에 쓰러진 연희를 겹겹이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곧이어 두 명의 문지기가 달려들어 육중한 나무 대문을 밀어내자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철컥 무거운 빗장이 걸리며 외부와의 출입을 굳게 차단해 버렸지요. 포졸들의 험악하고 살벌한 기세의 하인들조차 어깨를 움츠리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지만 윤 씨와 단경은 오히려 관아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가 살아서 연희를 향해 승리의 조소를 비죽이 흘렸고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적인 숨을 헐떡이며 몸을 가늘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원 대청마루 위로 가죽신 발소리가 쿵쿵 울리더니 검은 달령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사모를 쓴 사또가 뒷짐을 꽉 쥔 채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을 밝히는 횃불 아래로 비치는 사또의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마루 끝에 꼿꼿이 서서 마당에 꿇어앉은 무리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 전체를 덮을 듯 길게 늘어졌지요. 한밤중에 관아 앞마당에서 이 무슨 해괴한 소란이냐. 사또의 묵직하고도 벼락 같은 호령이 텅 빈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숨을 죽이고 서 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땅에 엎드렸고 윤 씨마저 흠칫 놀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 순간 흙바닥에 이마를 파묻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연희가 힘겹게 헝클어진 고개를 들어 올려 대청마루 위를 아스라이 올려다보았고 일렁이는 횃불 빛에 선명하게 드러난 사또의 얼굴 윤곽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낭떠러지로 덜컥 내려앉으며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로 사또의 짙은 눈썹과 턱선을 뜯어보던 연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강렬한 기억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눈앞에 서 있는 저 위풍당당한 사또는 몇 해 전 겨울 몰락하여 떠돌던 시절 시아버지가 사랑채에 거두어 오래도록 머물게 하며 눈병까지 정성껏 돌봐주었던 바로 그 남루한 선비, 손님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파리하게 질린 입술이 덜덜 떨리고 밧줄에 쓸린 손목에 쓰라린 고통조차 하얗게 잊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검은 달령을 입은 사또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파리하게 질린 시선이 사또의 얼굴에 꼼짝없이 고정되어 있던 바로 그 찰나 마당 한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있던 윤 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먼지가 고급스러운 비단, 치맛자락을 더럽히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릎을 질질 끌며 대청마루 아래의 돌계단 앞까지 짐승처럼 기어들어 왔지요. 윤 씨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훔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고 그 앙상한 손에는 붉은색 명주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두툼한 문서 꾸러미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버티고 앉은 위험 넘치는 사또가 과거 자신들이 문전박대했던 남루한 보찜장 수선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가증스러운 눈물을 억지로 쥐어짜 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날이 부디 이 늙고 불쌍하고 원통한 어미의 피 맺힌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곡소리가 적막한 관아 마당을 찢어 놓을 듯 메아리 치자 포졸들이 일제히 창대를 고쳐 잡았고 윤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붉은 꾸러미를 흔들어대며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최 대감께서 생전에 직접 도장을 찍어 남기신 진짜 상속 문서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뱀처럼 교활한 울음소리가 허공을 맴돌며 흩어지던 그때 대청마루 위에서 턱을 괴고 있던 사또가 짧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곁에 서 있던 이방이 헛기침을 내뱉으며 나섰습니다. 가죽신을 신은 발로 나무 계단을 쿵쿵 밟고 내려온 이방은 윤 씨가 받치듯 지켜들고 있던 붉은 꾸러미를 단숨에 낚아채어 받아들고는 다시 계단을 삐걱거리며 밟고 올라가 육중한 진무용 오동나무 책상 한가운데에 툭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지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마찰음과 함께 문서가 책상 위에 놓이자마자 뒤에서 두 눈을 번뜩이던 단경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모란 꽃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성큼성큼 걸어 나와 윤 씨의 바로 옆 흙바닥에 무자비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 손가락에 빼곡하게 끼워진 굵직한 비취색 옥반지들이 서로 딱딱 부딪히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냈고 도끼가 잔뜩 서린 눈동자로 널브러져 주저앉은 연희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저 요망한 여우 같은 년을 당장 끌어내어 엄히 다스리셔야 하옵니다. 저 천한 것이 안방에 가짜 장부를 꾸며내어 시아버님의 귀한 약값을 수백 냥이나 뒤로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감히 관아의 신성한 직인까지 몰래 도용하여 가짜 유서를 위조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사옵니다. 단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차가운 밤 공기를 찢어발겼고 연희가 병든 시아버지를 남몰래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거짓말까지 거침없이 늘어놓으며 악에 받쳐 씩씩거리며 헐떡거렸지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끔찍하고 잔혹한 모함을 귓가로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만 했던 연희는 억센 삼줄로 엮인 포승줄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꽁꽁 묶인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잘게 떨었습니다. 터질 듯한 억울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비명을 억지로 삼키려다 그만 파리하게 질린 창백한 입술을 꽉 깨물고 말았지요. 뾰족한 치아가 연약한 입술 살점을 깊숙하게 파고들자 검붉은 흔적이 베어 나와 가녀린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저고리 깃을 붉게 물들였지만 연희는 반박할 기력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채 천근만근 무거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흙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몸을 뒤틀며 흐느낄 때마다 거친 밧줄이 여린 살갗을 파고들며 삐걱거리는 끔찍한 마찰음이 미세하게 들려왔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만이 처절하고 억울한 심정을 묵묵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참담하고 소란스러운 광경을 얼음같이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던 사또는 일절 말없이 크고 투박한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문서 꾸러미의 붉은 명주끈을 천천히 풀어헤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누렇게 바랜 낡은 한지 문서가 겹겹이 웅크렸던 자태를 드러내자 두꺼운 종이 뭉치를 집어들고는 문서의 맨 끝자락 여백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붉은색 관아, 직인과 단단하게 굳어있는 밀랍봉인을 매의 눈으로 아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사방의 포졸들과 구경꾼들이 숨을 죽여 쥐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오직 사또의 손끝에서 한지가 사각거리며 뒤집히는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타고 귓가를 때렸고 문서를 이리저리 횃불빛에 비춰보며 인주의 붉은빛 농도를 감정하던 사또의 짙은 눈썹이 일순간 지렁이처럼 꿈틀하며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사또는 들고 있던 문서를 반듯하게 내려놓더니 상체를 숙여 묵직한 오동나무 책상 서랍의 둥근 노쇠 고리를 꽉 쥐고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끼기기기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과 함께 나무 서랍이 열리자 사또는 그 어두운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칠이 반질반질하게 된 작은 검은색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뚜껑을 열었지요. 그 속에는 과거 그가 몰락한 선비 신세로 떠돌 무렵 자신을 거두어준 최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직접 파서 찍어주었던 진짜 관아에 찍인 원본이 육중한 자태를 뽐내며 들어있었습니다. 사또는 한 손에는 윤 씨가 바친 문서에 찍인 부분을 펼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랍에서 꺼낸 묵직한 나무 직인 원본을 번쩍 들어 올려 일렁이는 횃불의 붉은빛 아래에서 두 가지 모양을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게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결에 횃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려오며 억겁 같은 시간이 흘렀고 두 직인의 미세한 용 문양과 테두리에 달아빠진 흔적부터 글자의 삐침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비교를 마친 사또는 마침내 쥐고 있던 원본 직인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리도록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사또의 굳은 고개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일렁이는 불빛이 반사되어 시퍼렇게 번뜩이는 매섭고 차가운 두 눈동자가 돌계단 밑에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숨을 죽이고 있는 윤 씨와 단경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한 화살처럼 차갑게 꽂혔지요. 턱관절이 울퉁불퉁하게 붉어질 정도로 굳게 닫힌 입술과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뺨의 근육은 당장이라도 벼락이 칠 것만 같은 폭풍 전야의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어리석고 탐욕의 눈이 먼 윤 씨는 사또의 굳은 표정이 연희의 발칙한 죄질에 극도로 분노하여 살기를 뿜어내는 것이라 철석같이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이 짰던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를 관아의 힘을 빌려 치워버리고 막대한 재산을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된 윤 씨는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로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가며 누런 치아를 훤히 드러냈고 탐욕과 교만으로 번들거리는 탁한 두 눈동자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연희를 향한 비열한 조롱과 벅차오르는 악마적인 환희가 가득 차올라 대청마루 위의 사또를 향해 소름 끼치도록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윤 씨의 그 비열한 미소를 내려다보던 사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핏대가 선 주먹으로 서안을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습니다. 벼락 같은 굉음이 앞마당을 울렸고 사또가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요. 사또의 형형한 눈동자는 오만한 승리감에 젖은 윤 씨의 정수리를 꿰뚫을 듯 불타올랐으며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자신이 몰락한 선비였던 시절 실명 위기에 처했던 최 대감의 눈을 오랜 정성으로 돌보아 고쳐준 은인이자 막역한 직이었음을 천둥 같은 고통과 함께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탐욕에 눈이 멀어 내 앞에서 거짓된 혀를 놀리느냐. 불호령이 관아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에 누런이를 드러내며 낄낄거리던 윤 씨와 단경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버렸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 그들의 비틀린 입꼬리가 차갑게 굳어버렸고 입을 반쯤 벌린 채 헐떡거리던 두 여인은 식은땀에 저고리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지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흔들리는 눈동자로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으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사시나무 떨듯 무릎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거친 손가락으로 서안 위에 놓인 유서 문서의 끄트머리를 부여잡더니 종이가 찢어질 듯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을 내며 맨 뒷장을 단숨에 펄럭이며 펼쳐들었습니다. 낡은 닭종이의 묵향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가운데 사또는 최 대감이 남겨둔 숨겨진 조항을 핏발선 두 눈으로 훑어 내리며 낭독할 준비를 마쳤지요. 사또의 굳게 담은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 마당에 운집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은 집신 끄는 발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짤랑거리는 소리와 깃발이 펄럭이는 파닥파닥 소리만이 대청마루 주변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사또를 향해 일제히 쏠려 있었습니다. 여기 최 대감이 남긴 마지막 유지에 숨겨진 조항이 있느니라. 사또는 우렁찬 목소리로 만약 이 진짜 문서를 억지로 빼앗아 관하로 끌고 오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며느리 연희를 음해하려는 간악한 무리일 것이니 그 악독한 자들이 소유한 재산을 즉시 연희에게 양도하라는 구절을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그 추상 같은 판결이 귓가를 때리자마자 곁에 서 있던 단경은 무릎에서 힘이 뚝 풀렸고 비틀거리더니 마당 한가운데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멍하니 잿빛 허공만 응시하던 단경의 입술 틈새로 거친 숨소리가 쉭쉭거리며 새어나왔고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두 손으로 흙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거친 흙먼지를 바스러지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탐욕으로 물든 늙은 윤씨는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는 흠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숨겨둔 가짜 장부책을 꺼내어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모함이옵니다. 저 발칙한 년이 우리를 쫓아내려 꾸민 짓이옵니다. 윤 씨는 목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자신이 가져온 가짜 장부야말로 연희의 죄악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며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발악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던 사또는 윤 씨의 손에 들려있던 가짜 장부를 획 빼앗아 들더니 경멸이 가득 찬 눈빛으로 허공을 향해 던져버렸고 장부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팽개쳐졌지요. 이와 동시에 사또는 포졸들을 향해 저 노파를 당장 무릎 꿇리라고 삿대질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 노파를 바닥에 꿇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 두 명이 쿵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윤 씨의 양옆으로 달려들었고 어깨를 억센 소나기로 움켜쥔 채 마당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무릎이 꺾인 윤 씨는 짐승처럼 꽥꽥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포졸들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꿇어앉혀지고 말았지요.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던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서리빨 같은 위엄을 뿜으며 악인들을 단죄하는 사또의 공정한 판결을 마주보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꽁꽁 묶여 하얗게 질린 두 손을 가슴팍으로 모아쥔 그녀는 하늘이 굽어 살피어 시아버지의 진심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사실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몰골을 하고서도 윤 씨는 도끼가 오른 눈으로 연희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바닥에 뒹구는 가짜 장부는 분명 연희가 조작해 쓴 것이 틀림없다며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악을 쓰고 소리쳤지요.
저 장부는 저 악독한 년의 글씨가 맞사옵니다. 윤 씨의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가 마당을 뒤흔들던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도담이 팔뚝에 힘을 주어 자신을 얼매고 있던 포승줄을 스르륵 풀어헤치더니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집신이 모래바닥을 긁는 쓱쓱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사또가 내던져 흙먼지가 잔뜩 묻은 가짜 장부 앞에 우뚝 서서 허리를 굽혀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장부를 집어든 도담은 좌중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된 가운데 장부의 한 귀퉁이를 찌익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찢어버렸습니다. 찢겨 나간 종이의 단면은 거칠고 투박한 예전의 종이와는 달리 오리 조밀하고 매끄러운 신형 닭종이의 뽀얀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는 찢어진 조각을 사또의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며 낭낭하면서도 뼈대가 있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 종이의 결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지요. 소인이 지난 겨울 저작거리 종이 장수 어른의 심부름을 도우며 눈여겨보았던 바로 그 신형 닭종이온데 최대감댁 진본 문서의 낡고 거친 종이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담이 내민 종이 조각을 집어들더니 엄지손가락으로 결을 세밀하게 문질러 보고는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너무나 빳빳하고 생생하여 아이의 말이 추호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지요. 도담은 기세를 몰아 손가락으로 장부 속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여러 해 흘렀다면 먹이 종이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그 빛깔이 누렇게 바래야 마땅하거늘 이 장부의 먹은 어찌하여 방금 붓을 놓은 듯 이리도 새까맣고 선명하단 말입니까? 아이의 예리하고 논리적인 지적이 관아 마당을 서늘하게 가로지르자 기세등등하던 단경은 마치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싸늘한 시선으로 단경을 내려다보더니 품 안에서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던 최 대감의 진본 일기장을 천천히 꺼내 들었지요. 악독한 것들아, 너희의 죄가 이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거늘 어디서 감히 기망을 일삼느냐. 사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낭독을 시작하자 웅성거리던 마당에는 일순간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5월 초닷새 며느리 단경이 내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가져온 탕약에 몰래 맹물을 타는 것을 보았으니 내 집안에 독사가 ጧ리를 틀고 있었구나. 내 눈이 성한 것을 저들이 알면 더욱 흉계를 꾸밀 것이니 앞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저들의 죄를 낱낱이 새겨두리라. 일기장 속 최대감의 울분 섞인 기록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단경과 윤 씨의 안색은 단숨에 햇빛으로 변하며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이마에 핏줄을 세운 채 책상을 콱 내리치며 포졸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호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들을 형틀에 묶어 대령하라.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우당탕 소리를 내며 거대한 형틀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으며 윤 씨와 단경의 팔다리를 거친 밧줄로 칭칭 감아 고정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고 쇠사슬이 철그럭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여인의 비명 섞인 신음이 동원 마당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요. 그제야 닥쳐온 죄의 무게를 깨달은 윤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짓지으며 연희를 향해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내 아들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잠시 마귀에 씌어 눈이 멀었구나. 그러나 단경은 시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에 도리어 도끼가 서린 눈빛을 번뜩이며 악을 쓰고 소리쳤습니다.
사또 모두 저 늙은이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뒤에서 장부를 썼을 뿐이옵니다.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추악하게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에 사또는 턱을 굳게 치켜들고 가차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한 연희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이 사건의 전말은 관찰사께 즉시 보고하여 너희의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겠다. 사또의 엄명이 떨어지자 관아 이방이 판결문을 붓으로 빠르게 써 내려가더니 붉은 관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찍어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와 연희의 몸을 묶고 있던 굵은 포승줄을 단칼에 썩둑 잘라내자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자유를 얻어 가늘게 떨렸지요. 사또는 억울함을 씻은 연희를 직접 대청마루 상석으로 안내하였고 연희는 도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사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감격에 겨워 툭 떨어진 그녀의 눈물이 마당의 메마른 흙바닥을 적시며 길고 길었던 고통과 서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관아 마당에 흙바닥을 적시던 눈물을 훔쳐낸 연희는 도담의 거칠고 작은 손을 꽉 쥐고서 당당한 걸음으로 최대감 대게 높은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등 뒤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낡은 집신이 자갈기를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경쾌한 장단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오랜 세월 억눌렸던 서름과 누명의 굴레를 벗어던진 두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최대감 댁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당도하자 육중한 나무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널찍한 마당에는 이미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나온 수십 명의 하인들과 머슴들이 두 줄로 길게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은 낡은 무명 저고리 소매로 붉어진 눈가를 훔치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새로운 안방마님인 연희를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우렁찬 사내들의 외침과 계집종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연희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벅찬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하인들의 든든한 호위를 받으며 안채로 걸음을 옮긴 연희는 으리으리한 안방의 상석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비단 방석 위에 무릎을 꿇은 그녀의 시선은 오칠이 된 탁자 위에 놓인 시아버지 최대감의 낡은 일기장에 머물렀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누렇게 바랜 한지 장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번영과 며느리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빼곡하게 적힌 먹물 자국을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던 연희의 두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치마폭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캄캄한 헛간에 갇혀 지내던 과거의 핍박과 사무치던 억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냘픈 어깨가 들썩이자 문가에서 곁을 지키던 도담이 훌쩍거리며 다가와 연희의 무릎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푹 파묻었지요. 도담은 고사리같이 작고 따스한 두 손을 뻗어 연희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쓱쓱 닦아주었고 연희는 그런 도담의 좁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슬픔과 기쁨이 뒤엉킨 벅찬 울음을 소리 없이 삼켜냈습니다. 잠시 후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추스른 연희는 흐트러진 치맛자락을 단정하게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늙은 마당쇠를 안 채 마루 밑으로 다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당장 저 곳간에 쇠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활짝 열어 마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과 잡곡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라. 연희의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 쇠는 광에서 무거운 쇠망치를 들고 달려가 덜컹거리는 자물쇠를 쾅쾅 내리쳐 단번에 부수었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벽가마니가 밖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쌀가마니를 지게 짊어진 머슴들이 대문 밖으로 땀을 흘리며 줄지어 나서자 지독한 보릿고개에 굶주려 연명하던 안동고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마님 저희 같은 천한 목숨들을 살려주셔서 은혜가 하늘 같사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백성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절을 올리는 소리가 높은 돌담장을 넘어 안채의 기와 지붕까지 메아리치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안동 고을 변두리에 자리한 다 쓰러져가는 흉가 같은 초가집 뒤뜰에서는 한때 비단옷을 휘감고 콧대를 높이던 윤씨와 단경이 뗏물이 줄줄 흐르는 초라한 무명치마를 걸친 채 꽁꽁 언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이운 양반댁의 기름진 놋그릇을 거친 집수세미로 벅벅 문지르던 단경이 얼음장 같은 냇물에 손이 붉게 곱아오자 결국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참지 못하고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놋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지요. 이게 다 어머니가 그 천한 노비년의 탕약에 몹쓸 장난을 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핏대가 선 단경의 앙칼진 폐악질의 윤씨 역시 지지 않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분에 겨워 씩씩대며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오냐 시엄이 몰래 거짓 장부를 조작해 그년에게 쌀도둑 누명을 씌우자고 뒤에서 요망하게 속닥거린 것은 바로 내년의 주둥이가 아니더냐. 서로를 잡아먹을 듯 핏대를 세우고 언성을 높여 독하게 다투는 두 사람의 추악한 모습에 마침 흙담장 너머를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던 덩치 큰 누렁이 개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컹컹대며 매섭게 지저댔습니다. 사나운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윤씨가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찌으며 진흙탕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고 단경은 분노에 차올라 제 가슴을 퍽퍽 치며 땅을 쳤지만 그들을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시 따스한 훈풍이 불어오는 대감되게 널찍한 안방에서는 연희가 매화 무늬가 새겨진 벼루의 새까만 먹을 곱게 갈아 두툼한 붓에 듬뿍 묻히고는 서안 위에 반듯하게 펼쳐진 두꺼운 한지 문서를 진지한 눈빛으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유일한 핏줄인 어린 도담을 자신의 정식 수양아들로 가문에 입적한다는 중대한 호적 문서였고 연희는 가슴 벅찬 숨을 길게 내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붉은 인주함에 꾹 눌러 진하게 묻혔습니다.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문서의 맨 아래쪽 여백에 연희의 선명하고도 붉은 지장이 둥글게 찍히자 마침내 피보다 훨씬 더 진한 뜨거운 정으로 단단하게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위대한 탄생이 당당하게 알려졌지요. 연희가 묵향이 번지는 문서를 품에 소중히 안고서 곁에 다가온 도담의 발그레한 보레쪽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자 도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가는 목을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독한 냉기만 맴돌며 텅 비어있던 거대한 안방에는 두 사람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봄날에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 밑 아궁이에 굵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정겨운 소리를 내며 차가웠던 온도를 서서히 덮이듯 기나긴 시련을 이겨낸 연희와 도담이 함께 만들어내는 눈부시게 따뜻한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며 마침내 새로운 내일의 아름답고 찬란한 희망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매서운 눈밭으로 쫓겨나야 했던 연희의 뼈아픈 시련들과 새까만 아궁이 잿더미 속에서 도담이가 필사적으로 찾아낸 최대감의 마지막 안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윤씨 모녀는 결국 자신들이 쳐놓은 얄팍한 거짓에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반면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서리빨 같은 호통으로 진실의 무게를 공정하게 달아준 사또의 명판결은 아무리 깊고 캄캄한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빛을 본다는 불변의 이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연희처럼 선한 마음이 무참히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겪어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 타인은 해치고 속이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연희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도담이처럼 불의에 맞서는 날카로운 지혜와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따뜻한 보답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남의 눈물로 기초를 다지고 남을 짓밟아 높이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은 아주 작은 진실의 바람 앞에서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사품과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끝끝내 잃지 않았던 연희와 도담이의 따뜻한 진심은 그 어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결코 타들어가지 않는 단단하고 영롱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차가운 겨울 한가운데를 걷는 것처럼 춥고 외로운 시간을 묵묵히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에서 따사로운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활짝 피어난 희망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희망의 빛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